그분들은 계산서는 50대, 60대 때 와요. 지금 현재 50대, 60대랑은 달라요. 지금 저희 세대 20대, 30대는 다릅니다. 아까 이제 40대 돌싱 얘기를 좀 할게요. 최근에 이제 40대 돌싱에 대해서 그래도 좀 인식이 이제 좀 더 생기는 것 같기는 한데,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쉽게 보는 경향이 좀 생기고 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혼을 하면서 사건을 많이 담당을 하기는 하지만 항상 말씀드린 게 이제 상담 오시면은 부부 상담 한번 해보시라고 많이 얘기를 권해요. 물론 아예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없는 상황일 때는 권하지 않는데, 부부 상담을 왜 계속 권하냐면 40대 돌싱이 되게 되면은 사실 요즘에는 더 심해졌는데요. 일반 예를 들면 서울에서 전셋집에 살고 있었던 한 부부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전셋집을 나누면서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는 데다가, 조금 여성분의 얘기를 좀 드리면은, 이거는 이제 사건은 아니에요. 이제 그냥 일반 지인인데, 이제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보다 삶이 녹록치 않으니까 이 남자친구를 찾으러 다니고, 보통 그 온라인 뭐 비슷한 나이대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남자도 만나고 계속 그러면서 이 남자친구한테 용돈도 받고요. 용돈도 받고 무슨 밥도 얻어먹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40대에는 이제 연애 위주로 많이 하는 분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혼을 염두에 두고서 만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냥 일시적인 관계를 맺는 분들이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일시적인 관계를 막 맺다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뭐 경제적으로도 뭐 크게 이제 아주 막 이제 40대 때 막 큰 변화를 이뤄내긴 좀 어려우니까, 삶이 계속해서 인간관계,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부분이 이제 동시에 잘 망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확실한 커리어나 어떤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닌 분들이에요. 일반적인 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반적인 그냥 중소기업이나 일반적인 회사 그냥 다니던 분들, 또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이혼하셨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낭만적이진 않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진짜 슬픈 건데, 일반적으로 40대 50대 때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물론 뭐 부자인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근데 반대로 이제 정말로 돈이 없는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데, 50대가 되면은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쓸쓸해지면서 동시에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이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엄청 큰데, 거기에다가 40대 돌싱, 50대 돌싱으로 이제 계속해서 뭐 살다 보면은 저희가 그런 표현 들어요. 이제 외로움에 이제 완전 사무친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혼자서도 잘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40대 때까지는 그나마 좀 체력이 있고 해서 버틸만 하다가도, 이 40대 때 돌싱이 된 다음에 만약에 재혼을 안 하고 그냥 이제 혼자 사시다 보면은 50대, 60대 때쯤 되면은 어떤 자녀도 잘 이제 보지 못하고 좀 관계도 서먹서먹한 데다가 혼자서 사는데 이제 너무 익숙해지고 이제 외로움을 너무나 당연시 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제가 그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거는 뭐 비혼이든 돌싱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30대, 40대 때 비혼하고 돌싱을 하신 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고통에서 해방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는 한데, 물론 혼자 사신 게 영원히 혼자 사신 게 행복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거를 없다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때 내가 혼자 살기로 결정을 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계산서는 50대, 60대 때 와요.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해보면서 살아야 되고, 50대, 60대 때 계산서가 날아왔을 때 그러면 나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어려워요. 그때 돼서는 못 하거든요. 황혼 이혼을 하면 했지, 이제 그때 막 결혼해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계산서를 50대, 60대 때 이제 지불을 할 거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외로움과 건강과 돈,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나는 해결할 거냐. 그래서 요즘에 이제 20대, 30대 때 뭐 비혼을 선택을 했다가 이제 50대, 60대가 되는 거를 이제 상상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형제가 없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50대, 60대랑은 달라요. 50대, 60대로 살고 있는 분들과 지금 저희 세대 20대, 30대는 다릅니다. 왜냐면 형제가 없어요. 그나마 저희 세대 때는 그래도 2명 정도씩은 나와서 형제가 1명씩은 있거든요. 근데 지금 20대는 형제가 없어요. 40대 때 이제 돌싱이 되고 이렇게 한 분들은 그나마 형제는 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50대쯤 되면 이제 돌아가시고 하기 때문에 이 40대 돌싱으로 사는 게 생각보다 녹록지는 않다는 거죠. 생각보다 녹록지는 않습니다. 40대 싱글 여자는 조직 내에서 인식이 어떤가요? 친정언니가 44살 미혼인데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이 심한 걸 알게 됐어요. 나이 어린 남자 상사가 말하는 카톡을 보니까 너무 무시하고 조롱했더라고요. 제 생각에 언니가 남편이 있었으면 이렇게 대접 안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이제 냉엄한 또 얘기인데, 이게 요즘에는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금기예요. 그래서 저도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했는데, 과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에요. 제가 이제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닌데, 또 이제 좀 돌려 말할게요. 과거에는 남편이 있는 여자와 없는 여자가 사회에서 받는 대우가 사실 천지차이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40대가 되었을 때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만 원래 버티는 거잖아요. 그렇죠? 업무 능력으로 인정받아야 그나마 40대 때 버티는 건데 사실 모두가 그렇게 업무 능력을 자기 직장에서 인정받으면서 사는 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커리어적인 걸 추구하다가도 사실 커리어적으로 삐끗할 수도 있고 40대가 되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이때 기댈 대상이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망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내 남편, 내 아내가 일을 하고 있으면 좀 낫잖아요. 근데 이제 그 기댈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언니분께서도 더 힘드시기도 할 거예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은 다행히 자매로 있으시니까 괜찮은데 이런 게 이제 없는 사람들도 많고 형제 사이가 뭐 소원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많이 어렵죠. 그리고 사실 사람이 아무리 30대, 40대, 50대 뭐 계속 뭐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지고 강해진다고 하더라도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안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처라는 게 아무리 그 집에 와서 부부가 뭐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람의 온기가 있는 게 굉장히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옆에 사람이 있냐 없냐가 저는 생각보다 인간에게 다가오는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워낙에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아, 옆에 뭐 사람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옆에 사람이 있어도 외로운 건 또 매한가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옆에 사람이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과 옆에 아예 사람이 없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질이 다르다고. 실제로 이거는 너무 뭐 연구 결과에도 많이 나오지만 완전히 혼자 살고 있는 1인 독신 가구가 훨씬 자살률이 높게 나옵니다. 사실은. 자살률도 높게 나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강조했던 게 뭐냐면 40살 때는 친구가 중요해져요. 근데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친구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실 묶여있는 관계가 아니니까. 그리고 공통적으로 40대 때 그 여성분들 중에 좀 이제 돌싱이거나 비혼인 분들을 보면은 비혼인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분들이 뭐냐면 여자분들의 경우에 이제 비혼이나 돌싱 같은 분들 중에 뭐 아이가 없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가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내 뭐 여동생, 내 남동생의 뭐 아니면 또는 언니의 뭐 자식들, 이 조카에 대해서 에너지를 쏟고 같이 하면서 힐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에 비혼이나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죠. 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유튜브, 맞아요. 지금 경훈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트렌드 자체가 인간관계에 대한 일단은 무용론이거든요. 이게 사실 의미가 없는 거는 아니죠. 왜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태어나질 않았거든요. 예. 근데 조카에 꽤 에너지를 많이 쏟으세요. 제가 보면은 그래요. 아, 1인 가구끼리 모여 사는 쉐어하우스가 예전에 말이 많이 나왔어요. 요즘 잘 없네요. 아, 저희 최근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쉐어하우스도 또 개념이 이제 한계가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위험 상황에서는 조금 약간 이제 신호를 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 이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결혼이라는 게 가족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긴 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페미니즘에서 가장 주장을 했던 게 사실 가족 해체잖아요. 이 페미니즘에서 주요로 주장했던 개념이 가족 해체였는데, 이 가족 해체라는 개념에 사실 이제 전제가 되는 도그마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동성애도 사실 들어가 있고, 왜냐면 가족이라는 거는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성별이라는 개념에 좀 구애를 받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뭐 요즘에는 뭐 동반자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유럽이든 미국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느슨해지기는 했지만, 결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별이 다른 두 사람 간의 결합인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이 페미니즘이나 이런 쪽에서 가족 해체를 주장을 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리고 동성애도 많이 권장을 했고, 그쪽에서는 동성애를 권장을 하고, 그 다음에 끈끈한 유대관계 있죠. 이 끈끈한 유대관계를 어떤 식으로 취하을 하는 거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막시즘에서 많이 주장했던 얘기인데, 끈끈한 유대관계를 어느 쪽으로 돌리냐면 조직으로 돌리는 거예요. 연대의식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동자의 연대의식을 통해서 외로움과 어떤 그 결핍감, 그 다음에 고립감을 해소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그 사실은 사회주의 사상의 근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가부장적인 제도 있잖아요. 그 가부장적인 제도라는 거는 말로 표현하면 가부장적이고 되게 안 좋게 지금 이제 이미지가 느껴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어떤 의미냐면 전통적인 가정 간의 결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정 내에서의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이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 손자, 손녀죠. 이제 아이들이 살고 있고, 이렇게 돼서 결속이 되어 있었던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중요시 됐었다면은 사실 사회주의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없애자라고 많이 얘기가 나온 거고,
왜냐면 이런 게 있어요. 사실 저희가 철학하고 역사 공부할 때 이제 이거 가지고 토론을 많이 했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던 얘기가 이거예요. 가족을 해체하면은 그 결속, 내가 느끼는 그 소속감을 인간은 다른 곳에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찾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소위 말하는 사상적 움직임이라던가 이런 쪽에 굉장히 몰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과거의 선전선동 전략이라던가 이런 거에서도 많이 논의됐던 주제예요. 그래서 제일 저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그래도 아직은 결혼과 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관계가 꿈 관계는 아니다. 어쨌든 건강한 관계에 해당을 한다. 아 맞아, 윌리엄님이 결혼은 평생 내 편,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힘이 되는 존재라는 단단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결혼은 무조건 당연히 좋지만 요즘 시대적 분위기는 언제든지 와해될 수 있고 깨졌을 때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손해와 기회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혼을 두려워야 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부자분들 만나면서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있잖아요. 만날 때 재산 분할 얘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특히 남자분들 결혼 전에 요즘에는 좀 남자분들도 이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결혼 전에 재산 분할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 이제 부자 좀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막 주변에서 이런 얘기도 해요. 아, 뭐하러 결혼해? 그냥 즐겨. 그냥 즐겨.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돈이 있으면 좀 훨씬 이런 게 여러 가지 채울 것들이 생기죠. 사실 생기죠. 저는 이제 결혼한 사람 입장이지만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좀 이제 프리넘을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보는 입장이지만 통과는 요원하죠. 이제 그리고 일단은 발의조차도 안 하잖아요, 한국은. 발의해서 싸우지도 않아.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금기시돼 있어요. 이런 주장이나 법제화를 한다는 거가. 그나마 변호사들이 학회에서는 뭐 혼전계약서와 관련해가지고 좀 논의를 하는 편입니다. 하는 편인데, 근데 이게 이제 뭐 국회가 움직여줘야 뭐가 되는 거라서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변호사들끼리 아무리 얘기해도 뭐 입법이 안 되는데 뭐. 물론 타인 해석을 바꿀 수는 있어요. 그 대법원에서 바꿀 수는 있는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겠죠. 법률적으로 현재 재산분할제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별을 불문하고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부당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여성분이 좀 재산이 많은 케이스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참 조심스럽긴 한데, 첫 번째는 한국에서는 너무 가사노동의 가치를 높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 가사노동이라는 거의 가치를 너무 그러니까 그게 과거에는 그게 훨씬 더 높게 봤던 게 좀 이해가 돼요. 근데 현대에서는 가사노동의 가치가 저는 예전보다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문명의 이기가 너무 많잖아요. 솔직히 문명의 이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가사노동의 가치를 좀 더 높게 보는 경향성이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일단은 개개인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 당사자 간의 약속이나 이런 거를 너무 그러니까 가정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을 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전에 재산분할 협의를 하더라도 이제 이혼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사전 재산분할 협의는 무효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사전 재산분할 협의로 가면서 협의이혼으로 가야지 의미가 있는데 재판상 이혼으로 가면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무효거든요. 합의에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법제적으로는 조금 이제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어요.